검찰이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에게 3억 원의 기부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을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올여름 장마 기간에 내린 비가 기상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남 평균 누적 강수량은 평균 758mm로 집계됐습니다. 7월 한 달을 뜨겁게 달군 우리 지역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달에는 장마가 지속되면서 기상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강화되면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곳 대부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비흡연자들의 간접 흡연 피해는 여전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 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거나 여순 사건 위원회가 희생자로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로써 지지부진했던 정부의 희생자 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번 개정안 외에도 여순 사건 희생자의 재산상 피해 보상과 특별 및 직권 재심, 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등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 4개가 계류 중입니다. 검찰이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에게 3억 원의 기부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을 입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27일 오전 여수상공회의소 박용화 전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여수상인은 박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올여름 장마 기간에 광주와 전남에 내린 비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가장 많은 평균 758mm를 기록했습니다. 광주기상청은 지난달 25일부터 32일 동안 광주와 전남에 평균 758.7mm의 비가 내렸고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구례가 1262mm로 가장 많았고 담양과 한평, 장성이 약 1000mm, 장성과 나주, 무안, 곡성이 900mm로 뒤를 이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전남은 7월 들어 장마가 시작되면서 댐 방류와 기상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을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전남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많이 떠오른 키워드는 생활형 숙박시설. 연관 키워드로는 여수시 의회와 조례, 주차장, 아파트 등이 꼽혔습니다. 정부가 주차장을 더 확보하도록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땅을 추가로 매입하지 않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양자들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며 주민 발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의안이 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광주와 전남의 주요 수원지인 주암댐이 꼽혔습니다. 지난 봄까지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저수율이 바닥을 보이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수위가 상승하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최근에는 초당 700톤가량의 물을 대량으로 방류하면서 하류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주암댐과 연관된 키워드로는 저수율, 장마, 비, 방류 등이 언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마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기상청, 침수, 소방, 강수량 등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7월 중순까지 최고 1000mm가 넘게 비가 쏟아진 전남. 평균 강수량은 약 630mm를 기록했고 최근 10년 평균치인 350mm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남 소방본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330여 건. 토사 유실과 주택 침수는 물론 농경지 66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기상당국은 8월에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드나드는 모든 공공시설과 병원, 음식점, 공원 등은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관련 법안이 강화되면서 금연구역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간접 흡연 피해는 여전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산부인과 건물 앞 도로입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산모와 신생아가 들어가는 유일한 길목인데 주변 곳곳에서 담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감정 기복도 엄청 심한데 화도 나고 진짜 제 아는 지인들은 담배 냄새가 너무 힘드니까 막 울기도 했다고 하시고. 전남의 한 시외버스 터미널. 절대 금연구역이라는 표식이 무색하게 흡연자 한 명이 출입구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비 오는 날씨 높은 습도 탓에 담배 연기가 출입구부터 건물 안까지 짙게 배었습니다. 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건지 직접 물었습니다. 어떻게 좀 피우게 되셨는지 상황이. 금연구역을 찾으려고 그때부터 돌았는데 안 보여가지고 비도 피할 겸 그냥 구석에서 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흡연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자체가 지정한 전남의 한 금연 아파트. 집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모두 금연구역인데도 버젓이 흡연을 하는 사람들. 등교 시간 학생이 지나가도 아랑곳 않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마주친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던데 과연 과태료는 얼마나 쌓였을까요? 전남 지역 금연구역은 6만 3천여 곳. 지난해 1년 동안 전남 전체 금연구역에서 적발된 흡연 건수는 11만 8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25건에 그쳤습니다. 전체의 0.02% 수준입니다. 금연구역 단속은 권한을 가진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흡연을 확인해야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전남도는 주민들의 피해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흡연자를 설득하거나 계도한 뒤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부과 건수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잡기는 쉽지가 않지 않을까. 순간에 이렇게 껴서 이렇게 버려버린다든지 그러면 계도를 하고,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지켜진다. 과태료를 좀 더 올린다든지. 금연구역에서조차 간접 흡연 피해를 당하는 비흡연자들은 이럴 바에 흡연 부스를 늘려달라고 말합니다. 흡연구역이나 부스가 설치돼 있으면 그곳만 피해가면 될 텐데 지정된 장소가 없거나 부족하니 더 쉽게 간접 흡연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흡연구역을 늘려놓으면 그쪽에서만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더 좋은 상황일 것 같아요. 흡연자들 역시 비슷한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장소가 다 금연구역인데 도대체 어디서 담배를 피우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따가운 눈초리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흡연구역을 좀 많이 늘려서 비흡연자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흡연자들도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건강증진법이 강화되면서 일상에서 발길 닿는 곳 대부분이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반해 흡연구역이나 흡연부스는 아예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는 지자체 장의 권한으로 부스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일반 음식점이나 PC방 같은 민간 영역은 건물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흡연권보다 혐연권을 우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흡연은 사생활의 자유지만 혐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만큼 비흡연자 보호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금연구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간접 흡연 피해.
공공시설만이라도 흡연구역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하고 금연구역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 지정에 탈락한 전남도가 첨단 전략산업계획 4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먼저 2차 전지 산업 발전을 위해 광양만권의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과 세풍산단을 조성하고 이 두 산단이 국가 첨단 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데이터 클러스터를 2.6기가와트, 20조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화순과 장성을 거점으로 하는 첨단 의료 복합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타당성 농역비 편성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상생 1호 공약인 반도체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이라고 봤고, 결과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이외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시가 웅천택지 개발 정산금 소송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웅천택지 개발 정산금 소송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공적 환수를 최우선시하는 여수시 사이 입장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결과는 여수시가 매각대금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다 환수한 만큼 업체에 먼저 환수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당초 업체가 주장한 744억 원 환수 요구액보다 적은 595억 원을 여수시가 더 환수한 것으로 판단해 일부를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와 강진, 무안, 목포, 영암군이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공동 추진하는 가운데 도자기보다 세라믹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나광국 전남도의원은 도청 문화융성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사례를 들며 도자기 엑스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나 의원은 경기도가 22년 전 도자기 엑스포를 개최하고 경연제로 비엔날레를 열고 있다며 전남 도자기 엑스포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와 무안에 국내 유일의 세라믹 산단과 생활 도자기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도자기보다 세라믹으로 엑스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가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 하반기 목포시가 보급할 전기자동차는 승용과 초소형 등 모두 245대로 승용차는 최대 1,430만 원, 초소형은 763만 원이 지원됩니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12월 15일까지 가능하고 자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는 29일부터 여수 돌산읍에서 금오도를 오가는 선박의 야간 운항이 실시됩니다. 여수시 야간 운항은 1일 2회 왕복 운항하며 1항차는 신기항에서 저녁 7시 30분, 여천항에서 저녁 8시에 출항합니다. 2항차는 신기항에서 저녁 8시 30분, 여천항에서 밤 9시에 출항합니다. 여수시는 금오도 주민의 교통 편의와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 편의를 위해 야간 운항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남 해남군 땅끝마을에 위치한 송호해수욕장에서 여름축제가 열립니다. 개막일인 28일에는 송호해변 가요제 예선과 본선이 진행되고 이튿날은 물총을 쏘면서 즐기는 이른바 해변 워터밤과 매직 버블쇼, 서커스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지역사회 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 500여 권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해 이루어졌으며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성취도 향상과 진단 등 아이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언어 발달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서를 지원했습니다.
현대제철 순천 공장은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도서 500여 권을 후원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